안녕하십니까. 스포츠 중심 스포진 코리아의 김진성입니다. 벌써 3회째를 맞이하였습니다. 오늘 3회째를 맞이해서는 미국 프로농구 NBA 코로나 사태의 대응 방안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측 하단에 무료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더 좋은 방송으로 여러분께 보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중지가 됐던 NBA 농구가 재개가 됐기까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건강을 염려한 선수들이 이제 리그에 참가하는 것을 이제 꺼려했고요. 또 이제 과연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NBA가 시즌을 재개하기 위해서 내세웠던 거를 우리가 NBA 버블이라는 그런 표현을 씁니다. NBA 버블이라는 게 뭐냐면은 도움같이 텐트를 치고 그 안에 이제 모든 관련되는 사람들을 넣어서 고립을 시키는 뭐 영어로는 아이솔레이션이라는 표현을 씁니다만은 그 안에 이제 완전히 고립을 시켜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파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경기를 하는 그런 형태를 이제 버블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NBA 버블이라고 하고 있는데 현재 초기에는 뭐 코로나 또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그 선수들도 많고 그래서 과연 이게 뭐 효과적이냐 아니냐는 문제를 놓고 굉장히 그 설왕설래가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문제 없이 잘 마무리가 돼가고 있고 말씀드렸듯이 이제 챔피언 시리즈가 이제 열리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네, 우선 NBA는 한 곳에 모여서 그 농구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검토를 했고요. 또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NBA가 이제 내린 결론은 리조트 안에 선수들을 모아놓고 거기서 경기도 하고 또 생활도 하고 이렇게 하자는 이제 결론을 내게 됐습니다. 리조트를 택하게 된 이유는 뭐냐면 경기만을 하기에는 선수들이 너무 이제 그 재미도 없고 이러기 때문에 여러 가지 뭐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이제 리조트 시설을 구하자고 했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 지역이 이제 물망에 올라서 그 지역들은 검토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결정된 곳이 어디냐면 플로리다에 있는 올랜도의 디즈니 월드였습니다. 디즈니 월드에는 이제 호텔이 굉장히 많고 또 이제 그 ESPN 와이드 월드 스포츠 컴플렉스라는 스포츠 단지가 있었습니다. 그 단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체육관이 연습할 수 있는 코트가 12명, 그리고 경기를 할 수 있는 코트가 3개가 있었습니다. 경기를 할 때에는 무관중 경기로 하기로 이제 결정을 했고요. 하지만은 이제 그 선수들이 그 마치 이제 그 관중들이 응원하는 관중들이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 랜서라는 시스템을 했습니다. 체육관 네 쪽 측면에는 각 팀의 그 팬들이 이제 그 온라인으로 연결을 해서 랜선 형태로 해서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자기가 좋아하는 팀들을 응원할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를 하였습니다. 수백 페이지에 달하는 매뉴얼을 만들었고요. 그 NBA 농구 30개 팀 중에서 22팀만 오게끔 만들었습니다. 22팀을 그룹핑을 세수로 해서 호텔을 3군데로 분산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분산을 시키는 게 그냥 또 분산을 시키는 게 아니고 성적이 제일 좋은 팀끼리 또 한 그룹, 그 다음 그룹끼리 한 그룹, 그 다음 그룹끼리 한 그룹 이렇게 3그룹을 묶어서 이제 호텔에 묵게 했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뭐냐면 아무래도 성적에 따라 이제 그룹핑을 하게 되면 확률적으로 성적이 좋은 팀이 맨 마지막까지 남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그 건강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해서 그렇게 그룹핑을 했다고 합니다. 결과론적으로 보면 그 한 그룹에 속해 있던 뭐 덴버라든가 레이커스라든가 보스턴이라든가 마이애미가 결국은 최종 라운드까지 가는 그런 부분을 봤을 때 NBA의 이러한 이제 판단은 맞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세 그룹으로 나눠서 그 세 그룹을 호텔에 이제 그룹핑을 해서 넣었고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했냐면은 그 호텔 내에는 호텔 밖으로는 절대 못 나가게 하고 경기가 끝날 때까지 이제 그곳에 머물게 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마지막으로 이제 남는 팀, 결승까지 올라가는 팀은 3개월 동안 이제 호텔에서 생활을 하는 이제 그런 어려움은 있지만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해방될 수 있는 그런 이제 시스템을 썼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스케줄 자체도 어떻게 짰냐면은 이제 8게임씩 하고 또 6팀이 탈락해서 가고 또 그 다음 팀이 뭐 8팀이 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스케줄을 짜서 최종적으로 마지막 남은 2팀이 끝까지 남는 그런 이제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포스트 시즌을 보신 분들 같은 경우는 느끼시겠지만 경기장 자체가 일반 그 코트와는 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인 체육관은 이제 원형 형태로 돼 있고 또 관중석과의 거리가 넓어서 이제 경기를 하기는 좋지만 사면에 있는 디스플레이하고 선수들이 가깝지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사각형 형태의 경기장을 만들고 최대한의 어떤 스페이스만 둔 상태에서 랜선을 연결해서 디스플레이에서 나오는 관중들의 소리가 선수들한테 바로 들릴 수 있게끔 그렇게 이제 그 내용을 만들었습니다. 그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미국이라는 나라는 그 텔레비도 그렇고 방송뿐만 아니라 이제 영화든 이렇게 엔터테인먼트 사업이 굉장히 발달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이제 충분히 그 코트를 만들 때 디자인을 할 때 이제 그런 부분을 고려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제 NBA가 이렇게 오픈으로 함으로 인해서 비록 이제 무관중의 경기를 벌여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한 그 손실은 받지만 TV를 보는 그 팬들은 늘어서 NBA 패스를 팔아서 그 시청료로 이제 메꾸는 부분이 있고 사람들이 많이 활동을 안 하기 때문에 시즌을 보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그 광고라는 면에서는 더 효과적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NBA가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고려를 해서 경기장 디자인이라든가 이런 거를 마쳤습니다. NBA 입장에서 제일 그 우려가 되는 건 혹시 만에 하나라도 선수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이제 감염이 되면 여러 선수들이 감염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거에 대한 매뉴얼이 가장 어려웠던 부분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마스크를 누구는 쓰고 누구는 안 쓰고 이런 부분에 대한 매뉴얼을 뭐 충분히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1년에는 무조건 선수와 코치만 앉게 돼 있고요. 웜업이라든가 라카룸이라든가 게임 후 그리고 떠나기 전까지 경기장을 떠나기 전까지는 마스크를 안 쓰는 그런 이제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메디칼과 트레이닝 스텝 같은 경우는 반드시 이제 마스크를 쓰게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팀 스텝들도 마스크를 쓰게 했습니다. 레프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제 경기 전이라 라카룸 역시 경기장을 떠나기 전까지는 마스크를 쓰지 않게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기장 장내 아나운서라든가 이제 통계를 만드는 사람 같은 경우도 마스크를 썼다가 안 썼다가 하는데 마스크를 안 쓰는 경우는 언제냐면은 경기 전후 그 다음에 하프타임에만 마스크를 안 쓰고 나머지에는 전부 다 마스크를 쓰게 요구가 되면 무조건 마스크를 쓰게끔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록원이라든가 나머지 사람들은 반드시 마스크를 쓰는 그런 정책을 해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제 확산되는 부분을 방지를 했습니다. 이 선수 관리 부분인데요. 선수들이 이제 아무리 몸값이 비싸도 선수가 이제 그 경기장에 도착을 하면 그 열 체크를 하고 3일 동안은 이제 그 격리를 시킵니다. 그 격리된 동안에 뭐를 하냐면 이제 그 코비드 바이러스를 2번을 체크해서 네거티브 음성이 2번이 나왔을 경우에만 이제 하게끔 하고요. 그리고 이제 또 매일매일 하는 부분이 뭐냐면 이제 열 체크라든가 이런 거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강력하게 그 규제를 했는데 만약에 이제 이 규제를 안 따르게 되면 바로 즉시 이제 퇴소 조치시키는 이제 그런 부분을 했습니다. 그리고 호텔 스태프들 같은 경우도 6피트 그러니까 한 우리나라 거리로 하면 1m 한 80 정도 되는데 그 거리 내에서는 절대 선수들과 접촉을 못하게 했고요. 반드시 마스크와 장갑을 끼게 했다고 합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굉장히 선수들과 스태프들이 격리를 시켰고, 뭐 심지어 선수들이 놀던 카드 같은 경우는 바로 이제 쓰레기통에 버리는 뭐 그런 식으로 이제 그 조치를 해서 이번 그 코로나 바이러스를 확산을 막으면서 NBA 경기를 재개하는 그런 시스템을 썼다고 합니다. 그 초기에 어떤 몇몇 선수들이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음성이 나온 부분을 빼고는 지금까지는 이제 특별한 문제 없이 파이널까지 오는 그런 아주 그 좋은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떠한 분들 같은 경우는 한국은 뭐 전혀 그런 거 없이 팀끼리도 이동을 하면서 뭐 경기도 하고 한국도 이제 군산에서 그런 부분을 하는데 한국이 더 뭐 어떻게 보면 우수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지만 미국은 이제 뭐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상당히 지금 확진자 수도 많고 상대가 심각한 상태 그리고 사망자 수도 많은 가운데 경기를 할 수 있었던 것은 말씀드렸듯이 이런 NBA의 강력한 그 코로나 어떤 방지책 이거를 가지고 NBA를 재개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은 그 지금 시즌을 재개하고 있는 NBA 미국 프로농구의 코로나 방지책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 좋은 방송으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